민주당에서 또 반청년 발언이 나왔습니다. 반청년 발언 하니까 무서운데 청년들을 정말 싫어하나 봐요. 뭐라 그랬냐면요, 진성준 정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에게 1930년대 근대 문학을 배우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일제 치하 조선 청년 가운데 똑똑한 청년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손에 총을 들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거나 아무래도 이 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편에 빠졌다.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그건 대충 맞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하네. 똑똑한 청년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 안 했으면 똑똑한 청년들은 다 마약 중독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리죠? 자, 그러면서 청년이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나아가 있기는 둘이다. 하나는 혁명가, 하나는 마약장이다. 청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일단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한 미래 진단도 틀린 얘기죠. 일제시대의 똑똑한 청년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든가 아니면 다 아편쟁이가 됐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제정신인 사람이 이 사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러 간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35년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청년들이라면 20대 30대를 가리키는데 이 청년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는 뭐냐? 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라는 걸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죠. 그런데 그걸 상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만주 가서 독립운동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이거든요. 이런 자랑 안 하려고 하는데 조자, 동자, 근자를 쓰시는 만주까지 자금 전달을 하는 그 자금책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8.15 광복을 광주 교도소에서 맞으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광복된 후에는 반공초사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시다가 나중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는 다 그냥 생활에 맞춰 산 거예요. 왜냐면 일제가 전체 세계니까 이 세계가 일제란 말이에요. 극히 일부만 독립운동을 했고 만주까지 간 사람은 정말 그 중에서도 또 일부고, 그러니까 엄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소수가 아편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편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대동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급 목피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아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청년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혁명가가 되든가 아니면 마약에 빠진다. 그럼 이 혁명이 뭐예요? 민주당 지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든가 그런 혁명을 하든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편쟁이야, 마약쟁이야,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제명해야 되는데. 아, 이건 정말 제명감이거든요. 청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혁명가라면 이런 사람들 제명하러 나서야죠. 오히려 지금 청년들, 그러니까 2030 세대 가운데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혁명가들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진성준 얘기는 그 얘기를 한 건가요? 자유민주주의 혁명가들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약쟁이다, 아편쟁이다. 그 얘기인즉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청년들은 마약쟁이, 아편쟁이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건가? 무슨 정신 나간 얘기를 했어요? 넉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박구용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외로운 늑대들이 일으켰다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은 사유를 안 한다. 그들의 민주당에 끌어들일 수가 없다.
고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고립시켜야 된다. 이것도 정말 역대급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 민주당을 청년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민주당을 청년들이 지지하기는 어렵죠. 과거에 운동권 마인드가 있는 40, 50, 특히나 40, 50 남자들이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20, 30 글로벌 시대에 여행 유튜버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이 20, 30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반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고 광장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선동이 안 먹히는 거예요. 특히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대각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개신교 집회를 해도 각성이 잘 안 되던 친구들이 한 번에 깨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들의 원래 마인드가 유물론 사회주의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하고 밑장을 한 장 빼느냐 두 장 빼느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바로 계급주의죠. 계급 간의 투쟁을 전제로 합니다. 미움과 증오, 분노를 이데올로기화한 게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에 한번 물을 탄 게 사회주의란 말이죠. 한번 물을 더 타면 사회민주주의인데 본질은 같은 겁니다. 계급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투쟁을 전제로 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계급의 적들, 민중의 적들은 철저히 고립시키고 배제해야 된다는 게 미움, 증오의 철학이에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항상 사람들을 옥에 가둔단 말이죠. 지난 정권 때 했던 적폐청산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피바람이 부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북한,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해놓고 사람 안 죽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죽여도 또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수용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중국, 북한, 쿠바, 당연히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러시아에도 있죠. 이게 전체주의의 특징이란 말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질인 전체주의 질서는 언제나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대, 30대 특히나 남자들은 설득이 안 되니까, 선동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계급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민중의 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아있는 건 할 수 없죠. 고립시키고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이들의 이빨을 빼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의 철학의 태생적인 특징이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을 때 사법부 장악했죠. 입법부 장악했죠. 검찰, 경찰, 군대까지 파먹어 들어갔는데 이제는 행정권력까지 완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30 세대는 어떻게 돼요? 카톡 검열하죠. 모든 걸 검열하기 시작할 거예요. 유튜브 검열하겠죠. 검열 정권이 됩니다.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검열 권력이에요. 2030 세대가 좀 이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그들의 본 모습,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030 세대가 이런 한마디 말을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청년들이 각성하게 하옵소서.
2030 세대 가운데 남자친구들은 정신을 많이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미혹되거나 거짓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페미니즘 영향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30대, 40대가 돼도 주부들이 되면은요, 굳이 교육하거나 각성할 필요 없이 보수화됩니다. 우경화됩니다. 여론조사는 다 그렇게 나와요. 이 30대 여성들은 10명에 7, 8명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남자들은 정반대로 10명이 7, 8명이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0대 여성들도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되면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은 급진적으로 우경화 보수화 된다고 나옵니다. 현실을 깨닫는 거죠. 저들이 얘기했던 게 다 공허한 얘기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시간 지나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한국이 치도곤을 치르기 전에 먼저 각성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처럼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 이 사회가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 기독교 청년들이 먼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 기독교인이 아닌 복음이 없는 청년들도 각성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청년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결국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목자들이 잠들어 있고 목사들이 외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의 부르심의 사명, 소망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종야로 기도하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